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한국 10대들은 J-POP 장르를 전혀 모른다란 제목의 일본 칼럼과 그 댓글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항상 기사와 댓글을 보고 결론은 가장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이번에는 기사를 보기 전에 앞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충 기사 내용은 한국에서 일본의 반일 감정이 강해서 정치적이나 사회적 눈치 때문에 J-POP은 뛰어나지만 유행하지 못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다란 내용입니다. 일본이 아직도 착각하는 것이 그렇게 따지면 한국에서 아메리칸 팝이 크게 유행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까요? 미국의 팝은 한국에서 6.25 전쟁 이후에 1990년대 초반까지 꾸준히 인기를 끌었고 한국 음악 시장의 주류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K-팝의 성장과 장르의 다양화, 무엇보다 가수의 기량과 기획사의 역량이 커지면서 한국의 음악 시장은 K-팝이 장악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화 산업도 비슷합니다. 할리우드 영화와 홍콩 영화가 모든 극장가를 강타한 시절도 있었지만 한국 영화의 질적인 성장이 자연스럽게 한국 영화와 할리우드 영화가 한국 내에서만큼은 맞짱을 뜰 수 있을 만큼 성장을 했던 것이죠. 일본이 대단히 착각하는 것이 일본의 음악이 정말 K-팝만큼 좋다면 한국인들은 눈치 같은 것 보지 않고 일본 음악을 들을 것입니다. 또 한국에는 일부 일본 음악을 좋아하는 마니아들도 존재합니다. 예전이나 현재나. 하지만 일본 음악이 한국에서 유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질적으로 K-팝이 J-팝을 앞서기 때문입니다. 일단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BTS나 블랙핑크의 세계적 히트로 들끓는 K-팝 업계, 작년 데뷔한 한국의 대형 기획사 소속으로 일본인 9명 그룹 니쥬도 일본에서 인기입니다. 이런 K-팝 전성기 한국에서 J-팝을 위시한 일본 음악은 어떻게 인식되고 있을까? 일본인 아티스트 인터뷰도 다루는 한국 유일의 J-팝 평론가 황선엽씨가 이야기합니다. 한국 10대들은 J-팝이라는 장르를 모릅니다. 한국의 인기 그룹 BTS와 일본의 인기 록밴드 블랙넘버가 콜라보레이션한 신곡 필름 아웃 소식을 접한 것은 지난 2월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한국인들은 대부분 방탄소년단의 신곡으로 주목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블랙넘버라는 일본의 훌륭한 밴드가 한국에 알려지게 된 것이 기뻤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에선 일본 음악 관련 뉴스가 거의 보도되지 않고 있고 특히 요즘은 한국의 10대, 20대는 J-팝이라는 카테고리 자체에 친숙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일본 음악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어느 연령대 이상의 한국인들은 20, 30년 전 한국에서 정식으로 유통되지 않았던 일본 음악을 갈구하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랜 기간 일본의 TV 드라마나 영화와 마찬가지로 일본어로 된 음악의 방송, 음반이나 CD 판매가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왔습니다. 일본어 노래 CD 판매가 전면 개방된 것은 2004년입니다. 그래도 해적판 형태로 한국에 일본 음악이 전파되고 있었고 그 결과 1990년대부터 2000년 사이에 서던 올스타즈를 필두로 콘도 마사이코, 엑스제팬, 자드를 비롯한 빙 소속 가수들이 한국에서도 일정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코무로 패밀리라 불린 글로브, 아무로나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니즈나 할로프로 아이돌 팬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CD 한 장, 비디오 한 장을 구입하기 힘들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을 포함한 일본 음악 동호회가 쏙쏙 만들어졌고 팬들끼리 정보를 교환했었습니다. 1998년부터 2004년까지 4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일본 음악광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일본 음악 팬들이 이로써 일본 콘텐츠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문은 열렸지만 일본 음악의 일부만 정식으로 유통되었고 한국 사회에 대한 파급력은 미미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일반 시민들의 일본 음악에 대한 거부감이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가로놓인 근본적인 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어 콘텐츠가 한국에서 유통되는 것에 불쾌감을 가진 사람들도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상파 방송에서의 일본 음악 배척은 그대로 지속되었고 한국의 지상파 TV에서 일본어로 노래하는 무대가 처음 방송된 것은 2010년이 되어서였습니다. 법적인 제재는 없었는데도 국민 감정을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자율 규제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지난 10년간 K-팝의 급격한 성장과 반비례하여 한국에서 일본 음악이 거의 사라진 상태가 되어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내한 공연 부재의 영향, 물론 한국에서 일본 음악이 사라진 데는 일본 측 사정도 있습니다. 원래 내수 위주였던 일본 음악은 시장 규모가 작은 한국에는 관심이 적었고, 더욱이 한국 음악계가 발빠르게 스트리밍과 유튜브 전파로 무게중심을 옮겨간 데 비해 일본에서는 이게 본격화된 것이 최근 2~3년이었습니다. 전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유튜브에 일본 대중음악의 공식 컨텐츠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 음악 팬들은 일본 음악에서 더 멀어졌고, 일본 음악 뉴스도 자연스럽게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더욱이 2019년부터 심화된 한일 간 마찰은 일본인 작가들의 내한을 주저하게 만들었고, 내한 공연 취소는 개인적으로도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다양한 일본 아티스트들과 인터뷰에서 그들의 매력을 소개하고, 또 그들이 한국에서의 무대와 팬들을 얼마나 아끼는가를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인기 있는 일본인 아티스트는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 대중음악에 영향을 미친 일본인 아티스트는 있습니다. 그 대표격은 아무로나미에일 것입니다. 한국에서 아무로나미에는 일본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가수입니다. 한국에서도 실력파 아티스트로 인식되고 있고, 많은 한국 연예인들의 동경의 대상이기도 했으며, 실제로 한국 여성 솔로 가수가 스타일링 등에 참고로 하는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앞으로 인기 있을 음악이란 무엇일까요? 앞으로도 한국에서 일본 음악이 정착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돌 부분에서도 한국 데뷔를 둘러싸고 여러 갈등을 빚고 있는 니쥬의 경우를 보면, 한국 대중은 여전히 일본 콘텐츠의 한국 진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K-POP 기술의 유출이라는 논점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일본 아티스트가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내가 일본 음악에 대해 글을 쓰고 한국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그것이 한국 대중문화에 있어서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가장 친근한 루트이기 때문입니다. 제작자나 소속사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한국 음악업계, 특히 K-POP과는 달리 일본은 가사 표현이나 음악성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기준과 가치를 고집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이 일본 음악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사의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많은 일본 가수들이 한국을 찾아 자신들의 매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좁혀진 심리적 거리만큼 물리적 거리도 좁혀질 것을 기대한다. 딱히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 인기 있는 가수가 굳이 한국에 가서 싸구려 판매를 할 일이 없지. 그렇지 않아도 일본 역사를 왜곡받게 할 줄 모르는 한국에 가더라도 특별히 덕볼 것도 없고, 그런 한심한 반일 감정, 민족의 피해자가 될 필요도 없다. 문화를 금지하는 등 이 나라가 자유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게다가 역사를 왜곡하여 사람을 자살로 몰아넣는 것도 모자라 사후에도 모욕하거나 약속을 태연히 어기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그래서 대통령이 모두 퇴임 후 체포된다. 본질적으로 인간을 비뚤어지게 만드는 나라. 노제팬을 부탁하고 싶다. 엮여서 좋은 일이 없다. 일본 음악계는 한국에 무리하게 진출하거나 한국 사람들에게 인기를 구하지 말기 바란다. 굳이 수입이 기대가 되지 않는 한국에 갈 필요는 없겠죠. 일본 국내나 그 외 아시아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본 연예인의 한국 활동을 막으면서도 자기들은 일본에서 활동하는 게 웃기네요. 어찌된 일일까요? 아시아뿐만이냐? UAE까지 K-POP 1세기고 J-POP은 낄 틈이 없다니까. 아직도 K-POP을 밀어주기라든가 인기는 거짓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아, 지금 들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좀 검색해봐라. 일본 따위는 K-POP 시장의 국가별 매출에서 이미 10위 밖이야. 인구 5천만 명의 반일국에 프로모션을 할 시간과 돈이 있다면 다른 수입이 될 만한 시장이 얼마든지 있다. 마케팅적으로도 무시해도 좋다고 본다. 이 기사에는 없지만 일본 노래가 2010년 처음 방송된 이후 아직도 TV 매체의 자율 규제로 사실상 방송 금지 상태, 불매운동에 기업인까지 참여하는 나라라서 만약 일본 가수가 한국에서 활동한다 해도 국민 정서에 따라 언론이나 스폰서로부터 거부당할 것이다. 그들은 한국에서 일본어 노래가 유행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들의 저변에 깔려있는 것은 또 식민지 지배를 당하면 어쩌냐 하는 두려움일 것이다. 일본에서 보면 아무 매력이 없는 곳인데 한마디로 자의식 가행이다. 특히 남쪽은 아무 자원도 없고.
최근 몇 년에 와서는 다소 나아졌지만 AKB, 자니스, LDH계가 상위 독점하고 있던 시대는 흑역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렵부터 CD, TV 등의 순위 프로를 보지 않게 되었다. 보면 민망하니까. 최근에는 실력파가 제대로 평가되게 되었으니까 이 흐름이 계속되었으면 한다. 두 나라는 센스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빈 강정. 그런 연예인은 일본에선 친숙해지지 않고 한국은 그 반대라고 생각한다. 서로 연예인의 방향성이 완전 다르고 애당초 시장 가치가 없는 한국에서 J-팝이 진출할수록 낭비, 오히려 쓸데없는 트집을 잡힐 뿐이다. 서로 엮이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댓글 반응까지 잘 보셨나요? 간혹가다 일본 J-팝이 K-팝보다 장르면에서 우수하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으나 중요한 것은 세계 음악에서는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락이 유행했던 시절도 있고 테크노가 유행했던 시절도 있고 시티팝이 심지어 헤비메탈이 유행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지금 K-팝 장르가 유행하는 이유는 단적으로 꼬집을 수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K-팝은 한 장르를 국한하지 않고 한국 속에 두 가지, 세 가지 장르를 보여주기도 하고 한 앨범 안에 한 가수가 다른 장르를 소화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시각적으로 K-팝은 미국 팝 뮤직비디오보다 재미있고 다양합니다. 결국 뮤직비디오 한 편을 봐도 영화 한 편을 보듯 영상미와 스토리가 가득합니다. 그러기에 세계 K-팝 팬들도 뮤직비디오가 올라올 때마다 기다리고 수많은 조회수를 올리고 있는 것이죠. 일본은 장르가 다양하다. 그것 하나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실력 있는 가수는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트렌드도 아닌 장르를 잘하고 있다고 우리가 위다란 어리석은 생각은 주머니 속에 넣어둬야 일본도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빵가게에서 여러 빵이 존재하지만 유독 잘 팔리는 빵이 있습니다. 그 빵이 잘 팔리는 이유는 그 빵이 가장 맛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주장은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빵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더 잘하는 거야 란 주장과 같습니다. 중요한 건 많이 다양하게 만들면 뭐합니까? 소비자들이 사질 않으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빵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 세계인들은 그 빵을 맛있게 먹고 있는 것 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